이번 시간에는 함수의 연속에 대해 학습합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를 확인해 보세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함수의 연속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수의 연속성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함수 f가 어떤 점 c에서 연속이다 라는 뜻은 fx라는 함수에서 x를 c로 보낼 때 이 극한 값이랑 f를 c에서 계산한 함수 값이랑 서로 일치할 때 그걸 우리가 연속이라고 부릅니다. 또는 이 연속성의 정의를 엡실론과 델타로 우리가 번역해서 풀었을 수가 있겠죠. 네, 똑같은 내용을 엡실론 델타로 풀었으면 이미 엡실론에 대해서 델타가 존재하는데 어떤 델타냐면 x가 c에 가까이 갈 때, 즉 x와 c의 차이가 델타보다 작으면 또는 0보다 크고 그럴 때 fx와 fc가 가까워진다는 뜻입니다. fx와 fc 차이가 엡실론보다 작아진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보통의 극한과 이 연속성을 정의할 때 극한이 살짝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자,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x가 c로 갈 때 극한이라는 건 x가 c라는 값을 가질 때, 즉 이 차이가 0일 때, 그때는 극한이랑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x와 c의 차이가 델타보다는 작고 0보다 클 때를 조건으로 우리가 이런 결론을 유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선 특별히 fx의 극한 값이, 원하는 극한 값이 그냥 fc예요. 네, 그러면 x가 c인 경우에는 이 차이가 그냥 무조건 0이죠. 항상 엡실론보다 작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조건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연속성을 따질 땐 연속성을 엡실론 델타로 풀었을 때는 굳이 x와 c의 차이가 0보다 커야 된다라는 조건을 둘 필요는 따로 없습니다. 자, 그럼 연속성의 정의, 이 극한이라는 걸 fx의 극한과 함수값이 일치한다라는 사실을 세 개의 단계로 한번 풀어서 보도록 할게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fc라는 함수값이 존재해야 됩니다. 우변. 두 번째, 리밋 fx에서 x가 c로 갈 때 극한이 존재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 덧붙여서 그 두 개의 값이 서로 일치해야 됩니다. x가 c로 갈 때 극한값하고 함수값이 서로 일치해야 됩니다. 자, x가 c일 때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첫 번째, 이게 연속성의 한 가지 조건인데요.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면 함수가 불연속이 되겠죠. 그럼 c일 때 그래프가 이렇게 가다가 x가 c일 때 함수값이 없습니다.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떨어져 있죠. 이런 경우를 우리가 불연속이다 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f라는 함수가 c에서 연속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c는 정의역에 들어있는 경우를 생각하는 게 보통입니다. 만약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c에서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처음부터 이 c는 f의 정의역에 들어가 있지 않았었죠. 그죠? 네, 그렇다면 굳이 연속성을 따질 이유도 없었지만 어쨌든 이런 경우, 실제 c에서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는 이런 경우가 불연속 함수의 대표적인 예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경우를 별도의 조건으로 한번 풀어 써봤습니다. 네, 다음으로 x가 c로 갈 때 함수값이, 극한값이 존재해야 됩니다. 극한값이 존재해야 됩니다. 만약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이제 불연속 함수들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자,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건 어떤 경우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보통 생각할 수 있는 게 fx에서 x가 c로 갈 때 극한을 왼쪽에서 계산할 수도 있고 fx의 극한을 c로 오른쪽에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왼쪽 극한과 오른쪽 극한이 얘네들이 서로 다르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죠. 그죠? 대표적인 예가 가령 c에서 왼쪽에서는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갑자기 함수가 이렇게 점프를 해서 하면 왼쪽 극한과 오른쪽 극한이 서로 달라요. 그럴 때 함수의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왼쪽 극한, 오른쪽 극한은 각각 존재하나요? 사실 그러리란 보장도 없어요. 가령 C에서 그래프가 이렇게 왔다가 오른쪽에서 가령 여러분 sin x분의 1 같은 함수 봤죠? 이렇게 움직이는 함수들, 이런 함수는 제 오른쪽에서 C로 가까이 갈 때 우극한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이런 경우도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아서 불연속이 되는 예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또는 함수의 값도 존재하고 극한값도 존재하지만 그것들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도 불연속이 됩니다. 가령 앞서 봤던 첫 번째 예제처럼 그래프가 이렇게 움직이다가 C일 때 정작 극한은 값은 요 값이지만 C일 때 함수 값은 엉뚱한데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극한값하고 함수값 fc가 서로 다르게 됩니다. 이 경우도 불연속 함수의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네, 그럼 그 연속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함수들 중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fx가 다항함수인 경우에는 극한값과 함수값이 일치한다고 그랬습니다. 또 유리함수는 다항식분의 다항식꼴로 표현되어 있는 함수죠. 역시 분모의 극한, 분자의 극한을 따로따로 계산해서 나눈 값이 그 극한값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경우도 극한값과 함수값이 서로 일치할 겁니다. 또 fx가 x의 절대값으로 주어진 함수, 또 fx가 x의 거듭제곱근으로 주어진 함수들도 모두 다 연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 이 각각의 함수들이 연속인 범위들을 생각을 해보면 다항함수는 자연 정의역이 실수 전체입니다. 그래서 실수 전체에서 연속입니다. 근데 유리함수인 경우에는 자연 정의역에 분모가 0이 되는 경우를 제외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분모가 0이 아닌 그런 제약 조건이 붙게 됩니다. 네, 절대값 함수는 실수 전체에서 잘 정의되죠. 그래서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될 거고, 거듭제곱근, n승근인 경우에는 n이 홀수인 경우랑 짝수인 경우를 조금 구별해야 됩니다. n이 홀수면 x에 양수가 들어가건 음수가 들어가든 상관없이 우리가 거듭제곱근을 계산할 수 있는데 반해 n이 짝수인 경우에는 루트 안에 거듭제곱근 안에 양수값만 들어가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홀수인 경우에는 실수 전체 R에서 연속이지만 n이 짝수인 경우에는 0보다 크거나 같은 실수, 그래서 R, 우리 그걸 R 플러스 이렇게 적겠습니다. 0보다 크거나 같은 실수 범위에서 연속이 됩니다. 네, 또는 이런 함수들 말고도 우리가 그 연속성을 알고 있는 함수들이 있다면, 가령 f와 g라는 두 개의 함수가 있는데 이 두 함수가 c에서 연속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다른 실수 k가 있을 때 이 두 함수의 연속성으로부터 이 두 함수를 사칙 연산으로 결합해서 만든 다양한 함수들의 연속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령 f라는 함수의 상수 k배, 또 f와 g를 더하거나 빼거나 f와 g를 곱해서 만들어진 함수, 또는 f와 g를 나누어서 만들어진 함수, 물론 나눌 때 분모는 0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또는 f의 n번 거듭제곱 또는 n승근, 이렇게 만들어진 함수들이 모두 다 그 연속성, 그런 연속성은 동일한 점 C에서 연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합성함수의 극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함수 g가 있는데 x가 c로 갈 때 극한이 l입니다. 네, 또 다른 함수 f가 있는데 f는 이 l, gx의 극한값 l에서 연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원하는 건 f와 g를 합성을 했어요. 저는 f라는 함수 안에 gx를 집어넣어서 만들어진 합성함수, 이 합성함수의 극한을 계산하겠다는 겁니다. 네, 여기서 x를 c로 보내면 그러면 gx, f 안에 들어있는 gx는 l로 수렴한다 그랬죠. 우리가 원하는 결론은 fl과 이 값이 같다라는 게 우리가 원하는 결론입니다. 자, 당연해 보이지만 사실 이건 어떤 뜻이냐면 f 안에 l이 들어가 있어요. l은 뭐냐면 gx의 극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gx에서 x가 c로 갈 때 극한이었어요. 좌변과 우변을 비교해 보면 f 바깥에 있었던 요 극한이 f 안으로 쏙 들어갔어요. 언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f가 연속성을 가지고 있을 때, 연속함수인 경우는 극한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왜 그런지 그 증명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해요. 자, 극한 관련된 증명에서는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단계가 뭘 증명해야 할지를 파악해야 된다 그랬죠. want to show, 우린 이걸 보이고 싶어요. 뭐냐면 임의의 엡실론에 대해서. 자, f와 g가 합성된 함수가 fl로 수렴한다는 걸 보이고 싶어요. 임의의 엡실론에 대해서 델타가 존재하는데 such that, 어떤 델타냐면 x가 c로 갈 때, 즉 x와 c의 차이가 델타보다 작아요. 0보다는 커요. 자, 그럴 때 요 합성함수와 fl이라는 값이 서로 가까워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f 안에 gx를 넣고 마이너스 f의 l과의 차이를 보면 이 차이가 엡실론보다 작더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증명해야 되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네. 주어진 성질들은 뭐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gx의 극한이 l이라는 조건하고 f가 l에서 연속이라는 두 가지 조건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두 번째 조건을 먼저 써볼 텐데요. 자, f가 l에서 연속이라고 했어요. 연속성은 limit fx, 네, 변수를 여기 원래 gx가 들어가야 되는 자리니까 x란 변수 대신에 변수를 다른 이름으로 t로 고쳐 쓸게요. t로 고쳐 쓰고 이때 x가 c로 가면 gx는 어디로 가나요? x가 c로 갈 때 gx는 l로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gx가 들어가는 이 자리를 새로운 변수 t로 바꿔서 쓰면 t가 l로 갈 때, 그렇죠? t가 l로 갈 때 ft라는 함수가 l에서 연속이라는 건 극한값이 함수값과 일치하더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 성질을 다시 엡실론 델타로 한번 번역해서 써보도록 할게요. 무슨 뜻이냐면 임의의 엡실론에 대해서 델타가 존재하는데, 자, 이젠 x가 아니고 t죠. 어떤 델타냐면 t와 l과의 차이가 델타보다 작으면, 그리고 0보다 크면 ft와 l의 차이가, fl의 차이가 얘가 엡실론보다 작다라는 거예요. 자, 또 우리가 어떤 성질을 알고 있냐면
리밋 gx의 극한이 L이라는 게 주어져 있어요. 이걸 역시 엡실론과 델타로 한번 번역해서 써보도록 하죠. 임의의 엡실론에 대해서 델타가 존재하는데, 자, x와 c 사이의 차이가 델타보다 작으면, 그리고 0보다 크면, 그러면 gx하고 l의 차이가 이제 엡실론보다 작아요. 자, 여기 세 번의 엡실론 델타들이 등장하죠. 얘들은 다 서로 약간씩 다른 거예요. 우리가 증명해야 되는 사실에서 처음 먼저 엡실론이 주어져 있을 때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델타를 찾는 게 우리의 목적이라면, 주어진 조건들에서는, 자, 이 부분을 엡실론 1, 델타 1이라고 쓸게요. 그럼 델타 1보다 작을 때 이 부분이 엡실론 1보다 작다 라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조건이에요. 또 G의 극한은 엡실론 2, 이미 엡실론 2에 대해서 델타 2가 존재하는데, 이 차이의 간격이 델타 2보다 작으면 여기가 엡실론 2보다 작다. 네, 여기서 주어진 엡실론을 보고 우리가 엡실론 1 또는 엡실론 2를 잘 선택할 거예요. 엡실론 1, 엡실론 2를 어떻게 선택하더라도 대응되는 델타 1, 델타 2들이 있어서 결과적으로 이런 부등식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 여기서는 엡실론들을 어떻게 선택하고, 엡실론 1과 엡실론 2를 어떻게 선택하고, 그 결과로서 대응되는 델타를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결론은 x-c, 네, 여기서 우리가 델타를 선택할 거예요. 델타를 선택하면 x와 c의 차이가 델타보다 작을 때 최종적으로 얻고자 하는 결론은 요거였었어요. 그렇죠? f의 gx 거와 f와 l의 차이가, 네, 요 차이가 엡실론보다 작아지면 돼요. 그렇죠? 자, 우리 요것과 비슷한 관계식을 여기서 봤네요. 그렇죠? 그러면 요 엡실론 1을 처음부터 원래 주어진 엡실론과 같다고 선택을 해보죠. 그래서 이미 엡실론 1, 이걸 처음 주어진 엡실론으로 선택을 했어요. 그럼 그때 이런 부등식을 만족하는 델타 1이 존재할 거예요. 그래서 t와 l의 간격이 델타 1보다 작으면 우리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이때 이 t는 어떤 변수였냐면 앞서 gx 대신에 도입한 변수가 t였어요. 그래서 만약 gx 또는 t와 l의 차이가 델타 1보다 작으면, 여기 있는 델타 1 이것보다 작으면, 그러면 이 부등식을 이용해서, 이 관계식을 이용해서, 이 명제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런 결론을 유도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gx와 l의 차이는 어떻게 컨트롤 되냐면 엡실론 2보다 작다 그랬죠. 그죠? 그럼 이 두 번째 조건을 사용할 때 엡실론 2는 어떻게 선택하면 될까요? 얘가 델타 1보다 작다. 이 조건을 얻기 위해서는 이 엡실론 2를 여기서 가져오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델타 1이랑 같은 걸로 선택을 하면 이 자리가 원래는 엡실론 2가 올 자리였었는데 그걸 우리가 델타 1과 동일한 거로 선택을 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처음에 이 조건이 이 전체 명제들이 작동하기 위해서 x가 c에 얼마나 가까워져야 되나요? 델타 2만큼 가까워지면 그 다음에 gx와 l의 사이의 간격은 델타 1보다 작아져요. 즉 여기 있는 이 델타는 어디 걸 가져오면 되나요? 바로 위에 있는 델타 2를 여기로 가져오면 되겠어요. 그래서 델타 2. 즉 이미 엡실론에 대해서 우리 델타에 대한 우리의 선택은 델타 2. 즉 gx가 l에 가까워질 때 주어졌었던 델타 2를 가지고 x와 c 간격을 제어를 하면, 컨트롤을 하면 최종적으로 fgx와 fl 사이의 간격이 주어진 엡실론보다 작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네, 극한의 합성을 이용하면 연속함수의 합성이 연속성을 유지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네, G라는 함수가 점 C에서 연속입니다. F라는 함수는 G of C, G의 함수 C에서의 함수값, 이 점에서 연속입니다. 자, 그럴 때 이 두 함수를 합성을 하면 F of G, F 안에 G를 넣었다는 뜻이죠. 네, 이건 G가 연속인 점 C에서 연속성을 가지게 됩니다. 왜 그런지 간단하게 살펴보죠. 먼저 x가 c로 갈 때 gx의 극한을 l이라고 해볼게요. 이 l은 g의 연속성에 따르면 g의 c에서의 함수 값입니다. 자, 그럴 때 f와 g의 합성함수를 생각해봐요. 합성함수에서 x가 c로 갈 때 극한을 계산해 보면 합성함수라는 건 f 안에 gx를 넣는 거였고 x가 c로 갈 때의 극한. 앞서 우리가 공부했던 정리에서 이 극한이 뭐랑 같았었냐면 f에 g의 극한값 l을 넣은 것 같았어요. 또는 f 안에 g의 함수값을 넣은 거죠. 또는 이건 합성함수에다가 c를 넣은 거예요. 즉 f와 g를 합성한 함수의 극한값이 f와 g에 c를 직접 넣은 함수값과 서로 일치한다는 거죠. 이게 합성함수의 연속성입니다. 그래서 이걸 결합해서 간단한 예제 하나를 살펴보도록 해요. 가령 hx라는 함수는 사인 함수 안에 유리함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을 분모로 하고 분자는 x4승 마이너스 3x 더하기 1. 네, 이렇게 표현된 함수예요. 이 함수가 연속인 범위를 찾고 싶어요. 어디일까요? 자, fx라는 함수, sin x라는 함수, 그리고 gx라는 함수, 이런 유리함수 를 생각을 해보면 h는 f와 g를 합성해 놓은 함수예요. 그렇죠? hx는 f 안에 gx를 집어넣은 함수예요. 자, f와 g가 연속이면 그거의 합성함수 역시 연속이니까 f, g 각각 함수들이 연속인 범위를 생각해 보죠. sin x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에요. 네. gx라는 유리함수는 분모가 0이 되지만 않으면 돼요. 자, 분모가 0이 되는 건 어떤 경우인가요? 네, 2차 방정식을 풀어보면 마이너스 2 또는 3. 요 값은 제외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 값은 제외하고 실수 전체에서 2 또는 3을 역슬래시를 그으면 차집합이라는 뜻이죠. 네, 차집합에서 연속이에요. 여기에서 연속. 마찬가지로 gx는 이 부분에서 연속이에요. 그 두 함수를 합성해서 얻어진 hx는 g와 h가 연속성을 유지하고 있으면 역시 합성함수도 연속이니까 결국 얘 합성함수의 불연속점은 g의 불연속점 마이너스 2 또는 3만 제외하면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함수가 연속인 범위 역시 실수 전체에서 마이너스 2와 3이라는 두 점을 제외한 데서 연속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예제를 하나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어떤 경우냐면 생각하는 질문은 제곱근 함수입니다. 제곱근 함수는 x가 0에서 연속일까 아닐까라는 게 질문이에요. 자, 제곱근 함수가 어떻게 생겼었나요? x가 0보다 큰 범위에서 0부터 시작해서 x가 0보다 큰 범위에 이렇게 증가하는 함수입니다. 자, 얘가 원점에서 또는 x가 0일 때 연속일까 아닐까 라는 질문은 리밋 fx 또는 루트 x에서 x를 0으로 보낼 때 극한이
루트 0과 같으냐 다르냐라는 질문이죠. 문제는 x가 0으로 갈 때의 극한이라는 게 루트 x라는 함수에서는 잘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요? x가 0보다 작을 때는 거듭제곱 루트 x를 계산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럴 때는 이 함수는 왼쪽에서는 극한을 취할 수가 없고 오른쪽 극한만 존재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을 통합해서 합쳐서 만든 일반적인 극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 의미로 우리가 연속성을 따질 때도 왼쪽 연속, 오른쪽 연속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함수 f가 점 A에서 네, 우연속, 오른쪽 연속 또는 right, 네, 오른쪽으로 연속이라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연속성을 정의할 때 썼던 극한, 즉 리밋 fx의 극한, x가 a로 갈 때의 극한을 오른쪽에서 계산한 오른쪽 극한만 고려했을 때 이게 함수값 fa와 일치하면 이걸로 오른쪽에서 연속이라는 뜻이에요. 네, 마찬가지로 이걸 좌연속으로 바꿔 쓸 수 있겠죠. 또는 left continuous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여기 부호만 x가 a로 가는데 왼쪽에서 가는 극한, 좌극한과 함수값이 일치하면 그때 우리가 좌연속이라고 부르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한 점에서의 극한이 아니라 어떤 구간에서의, 한 점에서 연속성이 아니고 그 개념을 확장해서 어떤 구간에서의 연속성을 정의해 보도록 하죠. 조금만 지우고요. 자, 먼저 f라는 함수가 어떤 열린 구간이 있어서 a와 b라는 구간, 이 구간에서 연속이다라는 건 어떻게 정의하면 될까요? 네, 구간 안에 들어있는 임의의 c, 어떤 점을 가져오더라도 여기에 대해 f는 점 C에서 연속. 네, 그럴 때 함수 f는 이 구간에서, 열린 구간에서 연속이다라고 부르면 되겠습니다. 자, 왜 열린 구간을 이야기하느냐면 닫힌 구간일 때는 우리가 정의를 약간 수정할 필요가 있어요. 네, 닫힌 구간 A부터 B까지 여기에서 연속이다. 네, 함수가 A부터 출발하는 닫힌 구간에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A보다 작은 값에서 정의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 F를 A로 보낼 때 극한은 오른쪽 극한, 우극한만 존재하고 왼쪽에서는, A보다 작은 쪽에서는 F의 극한을 계산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닫힌 구간에서 연속성을 따질 때는 네, 먼저 열린 구간 전체에서 연속인 건 당연하고, 추가적으로 양 끝점을 봤을 때 x equal a, x equal b, 왼쪽 점에서는 왼쪽 점의 왼쪽 극한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죠? 왼쪽 점에서는 f의 함수값하고 f의 오른쪽 극한만 같으면 연속인 거죠. 즉 왼쪽 점에서는 오른쪽 연속, 반대로 구간의 오른쪽 끝점에서는 좌극한하고 함수값이 일치하면 돼요. 그래서 오른쪽 끝점에서는 좌연속. 이런 조건을 만족할 때 우리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다라고 부를 거예요. 네, 이어서 연속함수의 직관적인 의미와 그걸 이용한 중간값 정리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y equal fx라는 이런 함수가 연속이다. 이런 건 함수의 극한값과 함수값이 일치한다라는 거로 정의를 했어요. 근데 함수의 연속성을 조금 직관적으로 쉬운 말로 풀어 써보면 먼저 두 가지 방법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독립변수 x가 조금 변하면, 그러면 종속변수 y도 조금 변화해요.
x가 조금 변했는데 y 값이 엄청 뛰어버리면 그런 경우가 불연속 함수죠. 자, 이걸 또 다른 방법으로 해석을 해보면 y 꼴 fx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그래프가 연속이에요. 그죠? 연속성을 정의할 때 연속이란 말을 쓰면 안 되지만 네, 그래프가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 얘기는 그래프가 끊어지면 안 돼요. 끊어지지 않고 계속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네, 이런 직관적인 의미를 잘 나타내주는 결과가 연속함수의 중간값 정리예요. 중간값 정리. 네, 중간값은 intermediate value theorem, 줄여서 IVT라고 부를 거예요. 자, 연속함수가 있는데 네, 닫힌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가 있어요. 그러면 왼쪽 끝점 A에서의 함수값, B에서의 함수값 FA 그리고 FB라는 함수값을 계산할 수 있겠죠. 이 두 합의 중간값을 하나 선택을 해요. 그 중간값을 W라고 부를게요. 중간값이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건 W가 FA, FB 사이에 끼어 있다는 뜻이에요. 보통 그냥 이렇게 수식으로, 등식으로 쓰면 되지 왜 중간값이라는 새로운 표현을 도입했느냐? FA가 FB보다 꼭 작으리란 보장이 없어요. A와 B에서의 함수값이 만약 바뀌어 있다면, 뒤바뀌어 있다면, 그러면 FB, FA 순서대로 FA가 더 큰 경우에는 W가 FB보다 크고 FA보다 작은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경우들 모두 W가 FA, FB의 중간값이다 라고 부를 거예요. 그러면 중간값 정리가 주장하는 바는 뭐냐면 exist C가 있어서 C가 A부터 B 사이에 존재하는데 어떤 C냐면 그 함수 값이 W와 일치하는 그런 함수 값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네, 중간값 정리가 이야기하는 상황이 뭐냐면 A부터 B까지 연속함수가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FA, 가령 FA가 FB보다 더 작다고 해보죠. FA에서부터 출발해서 B일 때 FB라는 네, 이 두 점을 연결해주는 어떤 함수가 있는데 그 함수가 연속이에요. 연속함수는 중간에 끊어지면 안 되고 이렇게 연결되어서 그 그래프가 지나가야 되죠. 그럴 때 FA와 FB 중간에 어떤 값 W가 있다고 하면 함수의 그래프가 A, FA에서부터 출발해서 B, FB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값이 W가 되는 점을 반드시 지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W 값을 지나가는 W라는 값을 가지는 점이 지금 이 그래프에서는 C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네요. 만약 연속함수가 아니면 그냥 이런 그림을 그려볼까요? A에서부터 B까지 정의되어 있는 함수가 FA라는 값과 FB라는 값을 가져요. 그리고 그 중간에 중간값 W가 있어요. 연속함수가 아니면 그래프가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점프를 해서 이렇게 연결되는 함수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경우에는 불연속 함수는 중간에 W를 지나가지 않고 FA에서부터 FB까지 갈 수가 있죠. 연속 함수라면 중간에 끊어지면 안 되니까 FA와 FB 중간에 있는 모든 값들을 다 지나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중간값 정리의 엄밀한 증명은 사실 그렇게 쉬운 작업은 아니라서
증명을 하진 않을 텐데 증명의 아이디어만 잠깐 설명해 주면 이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해보죠. 가령 첫 번째 경우 FA와 FB가 이렇게 FA가 더 작은 경우, 그래서 이런 그림이라면 이때 이 C를 어떻게 찾을까? C는 이 경우에는 세 개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만 찾아내면 될 거예요. 자, C를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 집합을 하나를 생각을 할 건데, 집합 A라는 집합을 정의역에 있는 원소들 중에서 함수 값을 계산했더니 중간값 W보다 더 작거나 같은 이런 집합을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럼 지금 주어진 그림에서는 어떤 영역에 해당되냐면 함수 값이 W보다 작은 영역, 그러니까 요 사이, 또 A부터 C까지. 그렇죠? 자, FA가 처음에 더 작은 값이었었어요. 그러다가 중간값 W를 지나서 FB라는 값에 도달했어요. 함수 값이 W보다 작은 그런, 여기는 C가 아니라 X겠네요. 함수 값이 W보다 작은 그런 X들을 모아서 집합 A를 만들면 지금 여기와 여기가 집합 A가 될 거예요. 자, 집합 A에서 함수 값이 W, 중간 값을 지나가는 점은 어디쯤 있을까요? 집합 A의 최대값, 즉 요점. 여기가 함수 값이 W보다 작다가 이제 FB를 향해서 W보다 더 커지기 시작하는 그 순간 이게 C의 적절한 후보가 되겠어요. 물론 맥시멈, 최대값이 존재할까 안 할까라는 게 이 집합의 임의의 집합의 최대값이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라는 건 간단한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엄밀한 증명은 지금 이 과정에서는 하지는 않을 거고, 어쨌든 증명의 아이디어는 이런 집합의 최대값으로부터 중간값 정리를 만족하는 C를 찾아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함수의 연속을 주제로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운 핵심 개념을 통해 정리해 보세요.